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 및 통계학 마지막 장인 여러분들과 실험 계획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마지막 장 12장으로서 실험 계획법은 이와 같이 1원 배치법, 그리고 2원 배치법, 그리고 일반 요인 실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함께 다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정리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수학적으로 손으로 풀 수 있는 계산량이 적은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통계학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으로 풀기가 어려워지죠. 실제로 손으로 풀기보다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데이터를 입력함으로 인해서 많이 풀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에서는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실험 계획법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계산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방법론에 따른 어떤 그 계산하는 과정이 도출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함께 다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요로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험이란 관심 대상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의도된 처리를 하여 결과로 얻어진 자료들이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예상되는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어떤 특정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석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으로서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의도한 바를 실험 목적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마구잡이식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 그리고 그 합리적인 실행,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어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루셨던 것처럼 통계학에는 크게 기술 통계학과 어떤 추론 통계학, 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기술 통계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어떤 얻어진 자료의 정확한 분석, 어떤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대표하는 수치들을 뽑아내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미 이런 어떤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카테고라이제이션 하는, 분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다뤄보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계획법은 본장에서 다룰 내용이죠. 실험계획법은 실험의 계획과 결과 자료의 분석 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수행이 되므로, 그리고 통계적인 실험 계획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 실험 계획법은 오늘날의 공학, 농학,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등 모든 분야의 실험에서의 어떤 계획 및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기묘한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장을 저와 함께 간단하게,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나시면 향후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험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치법이라고 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법, 1A 팩토리얼 익스페리먼트는 단 하나의 인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특성치, 레스폰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선형 회귀 모형에서 그 반응치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값이죠. 그래서 그걸 레스폰스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실험으로서 실험 계획 중 가장 단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단순한 것이고, 앞장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8장에서 함께 정리하셨던 것처럼 두 모평균을 비교하는 독립 이포변 T 검정, two sample pooled T 테스트나 혹은 대응 표본에 의한 T 검정을 비교하는 모평균이 단 두 개인 경우, 즉 인자의 수준이 단 두 개뿐인 가장 단순한 이론 배치 실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8장에서 저와 함께 정리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실 이론 배치법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비교하여야 할 모평균이 3개 이상인 경우,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수준을 갖는 한 인자가 실제로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경우에는 8장의 두 모평균의 비교에 관한 T검정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평균에 관한 2개의 모평균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어떤 검정을 할 수 있었지만 3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모평균의 비교를 가지고 검정하는 것은 수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T검정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이론 배치 실험이라고 하면 이제 3개 이상의 수준을 갖는 이제 하나의 인자가 실제로 이제 그 특성치,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치는 특성치의 영향의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실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실제 어떤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정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론 배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 바로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함께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 배치 실험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예로서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배치법이 이러한 개념으로서 정의되고 이런 이유로 이제 실험을 계획할 때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예제로서 여러분들 어떤 제지 공장의 품질 기사가 생산되는 종이의 인장 강도, 여러분들 인장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이제 수행 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인장 강도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자들이 인장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 기사는 원료 펄프에서 열대 화렵수로 만든 경목 펄프의 함량이,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인자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이제 경목 펄프의 함량 자체가 어떤 종이의 인장 강도, 종이를 이렇게 당겼을 때 여러분들 그 견딜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인장 강도를 말하는 거죠.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이제 실험을 하시기 전에 실제로 이제 어떤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가설 자체가 경목 펄프의 함량이 종이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료 펄프에 포함된 경목의 함량, 이 인자가 인장 강도의 개선에 중요한 인자, 팩터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되는 실험으로서는 이제 경목 펄프의 어떤 함량 자체를 이제 화렵수로 만든 경목 펄프의 함량 자체를 변화시켜 가면서 인장 강도를 이제 체크해 나가면 이게 이 어떤 경목 펄프의 함량 자체, 가설로 세웠던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 공장에 실행 가능한 경목의 함량은 이제 이 공장 자체에서 이제 역량이 있을 겁니다. 경목 함량을 5%에서 20% 정도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되었으므로 경목 함량의 수준을 여러분들 이제 이산화된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인 값으로 실제로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실험을 하게 됐을 때 인장 강도의 변화가 확연히 눈에 띌 정도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경목 펄프의 함량 자체가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5% 단위로 이제 5%, 10%, 15%, 20%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각 수준에 각각 6개씩 실험용 종이의 시편을, 실험용 종이 자체의 시편을 가지고, 이제 그 시편을 이용해서 24회의 인장 강도 측정을 랜덤하게 이제 실시한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요번 장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이제 깊은 백그라운드보다는 실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론 배치법은 어떤 이러한 어떤 하나의 인자, 경목 펄프의 함량 자체의 인자가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런 배치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이번 장은 진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셨을 때 인장강도 실험 결과 자료로서 경목 함량 자체가 5%일 때, 10%일 때, 그리고 20%일 때까지 쭉 구분이 돼 있고, 이제 관측을 하는데 이제 1, 2, 3, 4, 5, 6 그리고 이제 1, 8에서 이제 총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관측하는 이제 함량에 대해서 이제 관측치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평균치 전부 다 이제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인장 강도 값 자체를 이제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값으로 다 표현이 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